오늘 두 번째 출근했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다른데 일하지 않겠니? 거기 다른 데는 내일 소개해 준다고 했어. 근데 뭐 하는 회사냐면 자동차 계기판 만드는 회사였어. 그래서 일이 더 쉽대. 그래서 그 일 할 수 있다. 일하겠다. 내일 소개해 준다고 했어. 그래서 소개해 준대. 자동차 계기판 만드는데 출근하고 싶다고 해서 소개해 준대. 그리고 퇴사해서 내일부터 일 안 다니는데 자동차 계기판 회사에서 출근하면 되니까 뭐 마음은 복잡한데 더 쉬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겨서 좋아. 좋기도 하고 퇴사해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동영상 켜봤어. 지금 집 가는 길이야. 팩이 착한 사장님이 팩이 이만큼이나 줬어. 이따 보여줄게. 집 같이 가자. 그렇게 무서운 동네는 아니야. 아, 그리고 오늘 월급 받아가지고 60만원 나왔어. 60만원으로 생활 잘 해봐야지. 그리고 15일 날에 월급 또 들어와. 그것도 한 60만에서 70만원 될 거야. 그러면은 130만원 중에 60만원은 자동으로 숨 쉬는 값이고 60만원에서 70만원은 생활비나 내가 낼 거 다 내야지. 내 생활비, 용돈 하는 거야. 잠깐만. 엘리베이터 도착. 머리가 이게 뭐냐? 이거 받은 거 보여줄게. 이거 받은 거 보여줄게. 집 가면. 작은 형 집에 없나? 잠깐 기다려. 컵라면 산 거. 2+1이어서 샀어. 그리고 빵 팩이 난 거 준 거. 그 다음에 1+1이어서 산 거. 단백질 맛인데
그리고 빵, 호두 크림빵, 그 다음에 삼각김밥, 오늘 저녁에 나온 거, 어제 낮에 나온 거, 우삼겹 맛, 참치 마요 맛, 그리고 더블 치즈 불고기 치즈버거. 오늘 저녁밥은 뭐로 먹을까? 오늘 저녁밥은 삼김 큰 거 하나에, 아니다, 그저께 받은 샌드위치랑 우유랑 삼각김밥, 참치마요 이렇게 3개 먹어야지. 참치김치 이것도 오늘 준 거. 삼각김밥 데우는 중이야. 그때 동안 나는 옷을 갈아입을게. 옷 갈아입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올게. 옷 갈아입을게. 옷 갈아입을게. 옷 갈아입을게. 내일 출근 안 하고 퇴사하고, 퇴사해서 출근 안 하는 대신 다른 회사 소개 내일 해준대. 거기는 자동차 계기판 만드는 데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야.
에휴, 내일 놀자. 내일 놀다가 면접 2시에 봐야 되는데. 내일 2시에 면접 보니까 11시에 일어나야지. 기다려. 기다려. 지금 꼽고 있는 중. 오늘도 퇴근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샌드위치랑 초코 우유랑 삼각김밥이랑 먹을 거야. 이 빵은 내일 아침에 먹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뭐 볼까? 한 달 생활비 얼마 적당할까? 한 달 생활비. 한 달에 생활비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해? 10만 원이요. 20대 기준에서는 150만 원. 내가 딱 150만 원 썼더라고. 내가 150만 원 썼더라고. 180? 180 정도가 이제 그 최저임금을 받았을 때 그때 18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좀 아끼고 살다가 기분 내킬 때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금액이 180 정도? 3, 400? 대출 갚아야 되지, 생활해야 되지, 교육 써야 되지, 나도 써야 되지. 어쩌고저쩌고 3, 400도 모자라. 내 나이로 따지면 한 350에서 400? 저희는 지금 노부부 둘이서 살기 때문에 200만 원 내면은 충분합니다. 그럼 어른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니까 30만 원? 한 달에 생활비 중학교 때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2년치 월급도 못 받았고 엄마 아빠가 암투병 중이시라는 걸 알게 되고 치료비도 없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세상이 날 미워하나 하늘은 날 버렸나 20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무상급식 파란색 도시락통이 나왔고 아이들 다 알고 있었어요. 짓궂게 물어본 거죠. 괴롭히려고. 지영아 넌 왜 도시락이 파래?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 전교 1등이라서 특식을 주는 게 아닐까? 맛있다 야 너네랑 반찬도 좀 달라. 제가 정신승리한 거죠. 사춘기의 우울증이 멈추지 않아서 진천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철학책, 정치학책, 우걱우걱 머릿속에 넣어놨던 그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만났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배를 굶주리게 하고 뼈를 아프게 하여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이겨낼 기국과 역량이 있는지를 시험하나니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거든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아라 라는 맹자의 문구였는데 그 책이 묘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세상을 탓하지 말아야겠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2년치 월급도 못 받았고 엄마 아빠가 암투병 중인 제 아내가 이걸 입은 후에 대구 서구의 한 식당 홀로 앉아 계신 어르신이 차려진 음식 앞에서 대구 서구의 한 식당 홀로 앉아 계신 어르신이 차려진 음식 앞에서 젓가락 하나 들지 못한 채 가만히 계십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식당 주인이 곁으로 다가가 직접 수저를 쥐어드리며 식사를 거두는데요. 마침 옆 테이블에서 점심을 마치던 경찰관 여러 명의 눈길도 자연스레 어르신께 향합니다. 무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뜨지 못하던 그때 무선기로 치매 어르신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전달받은 인상착의가 눈앞의 어르신과 정확히 겹치는데요. 즉시 되돌아가
어르신은 조용한 목소리로 배가 고파서 국밥 좀 먹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찰관들은 보고자 연락드릴 테니 편하게 드시라며 자리를 내어드리고 직원에게도 상황을 전합니다. 어르신이 식사를 마칠 즈음 달려온 가족 곁으로 무사히 돌아가셨는데 경찰관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드립니다. 대구 서구의 한 식당 홀로 앉아 계신 어르신이 차려진 음식 앞에서 젓가락 하나 들지 못한 채 가만히 계십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식당 주인이 곁으로 다가가 직접 수저를 부산의 한 시내버스가 갑자기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합니다. 승객들이 의아해하는 사이 버스가 멈춰선 장소는 다름 아닌 경찰지구대 앞이었는데요. 몇 분 전 검은 복장의 한 남성이 승차한 뒤 비어있는 좌석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여성 옆자리만 골라 앉기를 되풀이합니다. 남성이 다가올 때마다 여성들은 서둘러 배를 누르고 내려버리는데요. 운전석에서 이 광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던 기사님은 조용히 한 승객에게 상황을 빗대만 뒤 핸들을 꺾어 경찰서 방향으로 돌립니다. 도착하자마자 출구를 차단하고 나머지 탑승객들만 먼저 내보낸 뒤 단독으로 남성과 마주섰는데요. 끝내 경찰 손에 남성이 넘겨질 때까지 미동도 없이 길목을 사수한 김성윤 기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가 갑자기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합니다. 새벽 3시 경남 창원의 한 편의점 출입문이 열리자 새벽 3시 경남 창원의 한 편의점 출입문이 열리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남성이 힘겹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얼굴 곳곳에 상처가 나있고 옷차림마저 엉망인 채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간절히 손을 내미는데요. 노상에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맨몸으로 도망쳐온 것이었습니다. 카운터 너머 상황을 파악한 직원은 재빠르게 휴게 공간으로 안내한 뒤 음료를 건네며 떨고 있는 남성의 곁을 지킵니다. 112와 구급 연락을 마친 직원은 곧이어 매장 입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결정적 조치까지 취하는데요. 혹시 모를 추가 위험을 원천 봉쇄한 덕분에 남성은 안전하게 병원까지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은 청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새벽 3시 포토샵?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한 편의점 계산대 앞 60대 손님 한 명이 전화기 화면만 연신 내려다보며 기프티 카드 40만원어치를 달라고 합니다. 딸과 게임을 하려 한다는 이야기에 점주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쉴 새 없이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에 점주는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 점주는 전화기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손님의 한마디를 놓치지 않는데요. 대신 충전해드리겠다며 능숙하게 단말기를 건네받자 화면 속에는 깨진 전화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연락한다는 내용과 함께 카드 뒷면 일련 번호 촬영까지 요구하는 메시지가 상세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녀인 척하며 금전을 노리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는데요. 그 즉시 경찰에 알려 큰 피해를 차단한 편의점 점주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한 편의점 계산대 앞 60대 손님 한 명이 전화기 화면만 연신 내려다보며 기프티 카드 40만원어치를 달라고 합니다. 딸과 게임을 하려 한다는 이야기에 점주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쉴 새 없이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에 점주는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 점주는 전화기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손님의 한마디를 놓치지 않는데요. 대신 충전해드리겠다며 능숙하게 단말기를 건네받자 화면 속에는 깨진 전화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연락한다는 내용과 함께 카드 뒷면 일련 맛있네. 경기도의 한 대형 매장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던 중 한 여성의 행동이 눈에 들어옵니다. 남성과 동행했던 여성이 홀로 매장 안으로 급하게 뛰어들어오더니 몸을 웅크린 채 뛰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데요. 잠시 전 매장 밖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주저앉은 여성 곁에 다가간 판매원은 간신히 내뱉은 한마디에 귀를 의심합니다. 다급함을 감지한 판매원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를 옮기더니 재빠르게 연락을 취하는데요. 뒤늦게 나타난 동행 남성이 연인 사이라며 여성을 데려가려 하지만 매장 직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가로막습니다. 빠져나가려는 남성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끝까지 붙들어둔 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인계하는데요.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전과자로 여성을 억지로 가둬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냉철한 판단력으로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낸 매장 직원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평일낮 경기도의 한 대형 매장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던 중 한 여성의 행동이 눈에 들어옵니다. 남성과 동행했던 여성이 홀로 매장 안으로 급하게 뛰어들어오더니 몸을 웅크린
채 숨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데요. 잠시 전 매장 밖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경찰이 한 시민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수소문 중이지만 이 남성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는데요. 동대문의 번화한 골목, 80대 어르신의 소지품을 노린 중년 남성이 순식간에 지갑을 가로채 재빠르게 도주하려던 찰나 이를 눈치챈 젊은 남성이 퇴로를 끊으며 정면으로 맞섭니다. 곧이어 인근 가게 주인들까지 합세해 단숨에 제압했고 출동한 경찰에 넘겼는데요. 조사 결과 이 범인은 동종 범행만 9차례에 달하는 상습범이었으며 날카로운 문구용 물품까지 품고 있어 자칫 큰 위험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결정적 순간에 몸을 던진 이 남성은 사건이 마무리되자 보답도 마다한 채 말없이 발길을 돌렸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남성을 막아선 청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경찰이 한 시민을 애타게 찾고 있다. 고요한 주택가 골목, 홀로 귀가하던 한 여성의 뒤로 수상한 승합차 한 대가 서서히 접근하더니 갑작스럽게 핸들을 꺾어 여성과 충돌하고 마는데요. 놀랍게도 여성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량 사진을 찍으려 하자 운전자가 돌변하며 거칠게 달려들더니 강제로 뒷좌석에 밀어넣으려 합니다. 캄캄한 새벽 도움을 청할 곳 하나 없는 상황에 여성은 온몸으로 버티며 간신히 저항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오토바이에 탄 한 남성이 전속력으로 다가와 여성과 운전자 사이를 거침없이 갈라놓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여성을 안전한 곳까지 대피시키는데요. 한 사람의 안전을 지켜낸 오토바이 시민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고요한 주택가 골목, 홀로 귀가하던 한 여성의 뒤로 수상한 승합차 한 대가 서서히 접근하더니 갑작스럽게 핸들을 꺾어 여성과 충돌하고 마는데요. 놀랍게도 여성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량 사진을 찍으려 55세신데 지금 얼마가 성과가 났는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대형 화물차와 버스가 나란히 들어서며 모든 차로를 차단합니다. 뒤따르던 수십 대의 차량이 일제히 멈춰서는 이례적인 광경에 상황실 관계자들마저 눈을 의심하는데요. 잠시 전 이 도로에서 승합차 한 대가 크게 파손되는 충돌이 발생했고 탑승자는 뒤틀린 차체 속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을 발견한 견인차 운전자는 두 팔을 힘껏 흔들며 주변 차량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뜻을 알아챈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들이 망설임 없이 도로 위에 장벽을 세우자 텅 빈 반대편 차선으로 응급 차량이 전속력으로 진입합니다. 정규 경로보다 훨씬 가까운 방향에서 곧장 들어올 수 있도록 시민들과 구조팀이 즉석에서 합을 맞춘 것이었는데요. 덕분에 골든타임 안에 탑승자를 빼내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었는데 낯선 이의 생명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은 운전자들과 구조대원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끊으면서 이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리듬이 있습니다. 119 상황실에 걸려온 전화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 대신 알 수 없는 톡톡 소리만 이어집니다. 여보세요? 한 차례가 아닌 여러 번 반복되는 연락에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대부분이라면 오신고로 넘겼을 상황이지만 통화가 끊기고 다시 걸려오는 패턴에 묘한 규칙성을 포착한 상담사는 곧바로 확인에 나섭니다. 구조가 필요하시면 한 번 집이 아니면 두 번 두드려달라며 수화기 너머의 신호를 하나하나 읽어나가는데요. 돌아오는 응답은 오직 손끝의 진동뿐이었지만 상담사는 멈추지 않고 예 아니요 방식으로 지역과 장소를 좁혀가며 위치를 특정합니다. 60대 남성이 후두암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홀로 있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장애에 빠져 간신히 번호를 누른 것이었는데요. 신속한 출동 덕분에 남성은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고 소방청은 이날의 판단력을 인정해 119 상황관리 최우수상을 수여했는데 생명의 신호를 읽어낸 김현근 소방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끊으면서 이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리듬이 있습니다. 119 상황실에 걸려온 영상을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서울 성신여대역 앞 교복 차림의 두 남학생이 다급하게 다가온 할머니의 말에 멈춰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딘가 수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가 꺼내 보인 종이 통장을 촬영해 모르는 번호로 전송해달라는 이야기에 두 학생은 즉시 금융 사기를 떠올리는데요. 섣불리 거절하지도 무턱대고 응하지도 않은 학생들은 직접 해당 번호에 연락을 걸어 신원과 소속을 하나씩 대조하며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오랜 확인 끝에 독거 생활 중이던 할머니가 연금 신청 과정에서 빠진 서류를 급히 보충하려던 정당한 상황임을 파악한 뒤에야 비로소 촬영과 전송을 도와 기한 내 접수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학생들은 지역학생참여위원회에 참석하던 학생회장 유진서 군과 남궁 솔군이었다고 하는데 침착하게 어르신을 도와드린 두 학생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서울 성신여대여가 교복 차림의 두 남학생이 다급하게 다가온 할머니의 말에 멈춰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딘가 수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가 꺼내 보인 종이 통장을 촬영해 모르는 번호로 전송해달라는 이야기에 두 학생은 즉시 금융사기를 떠올리는데요. 섣불리 거절하지도 무턱대고 응하지도 않은 학생들은 직접 해당 번호에 연락을 걸어 신원과 소속을 하나씩 대조하며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오랜 확인 끝에 독거 생활 중이던 할머니가 연금 신청 과정에서 빠진 서류를 급히 보충하려던 정당한 상황임을 파악한 뒤에야 비로소 촬영과 전송을 도와 기한 내 접수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학생들은 지역학생참여위원회에 참석하던 학생회장 유진서 군과 남궁 솔군이었다고. 한쪽 팔이 붉은색으로 덮인 채 급히 걸어가는 건장한 남성의 표정이 사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수십 차례 나눔을 실천해온 남성이었지만 이날 체결 자리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닌 탓에 팔목 아래까지 붉은 얼룩이 번져버린 것이었는데요. 급한 마음에 찾아간 곳은 특수 화상 치료만 담당하는 기관이라 원칙적으로 접수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의료진이 발걸음을 돌리지 않고 곧장 다가옵니다. 소몸을 겹겹이 덧대어 출혈 부위를 단단히 잡아주고 젖은 천으로 팔 곳곳에 엉겨붙은 자국을 정성껏 걷어내는데요. 마무리 뒤에도 교체용 패드를 챙겨주고 얼룩진 외투를 되살리는 세척 요령까지 꼼꼼히 귀뜸해줍니다. 그날 저녁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간식을 사온 남성을 보고 의료진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보답하러 온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씨 따뜻한 청년과 간호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한쪽 팔이 붉은색으로 덮인 채 급히 요즘 살림하는 사람 나도 그때 순간적으로 사람이 잘못되는가 이거. 경남 창원의 한 식당 휴일 점심시간에 북적이던 가게 안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당황한 가족들이 급히 물을 가져와 입에 대려는 찰나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한 여성이 벌떡 일어나 단호하게 제지합니다.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여성은 즉시 호흡과 맥박을 살핀 뒤 만석인 실내에 공간이 없자 일행들과 함께 어르신을 의자째 들어 주차장으로 옮깁니다. 평평한 바닥에 눕힌 뒤 흉골 부위를 반복해서 압박하며 쉬지 않고 말을 걸어 의식을 붙잡아 두는데요. 간절한 5분이 흐른 끝에 어르신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스스로 이름과 나이를 말할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종합병원 신경외과에서 18년간 수많은 위급 환자를 돌봐온 수간호사였다고 하는데 김현진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나도 그때 순간적으로 서울 송파구의 한 정류장 저상버스 앞에 전동 휠체어를 탄 승객이 나타나자 기사가 문을 닫고 버스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그냥 지나치려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어딘가 이상한데요. 알고 보니 뒷문 높이를 휠체어에 정밀하게 맞추려 차체를 조정한 것이었습니다. 안전띠를 풀고 운전석에서 벌떡 일어난 기사는 전용 좌석을 접어 공간을 확보하고 바퀴 고정 장치까지 직접 채운 뒤 내릴 곳을 알리는 벨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어 보여주는데요. 운행 중에도 배려는 계속됩니다. 커브 구간마다 핸들을 넓게 꺾고 정차되면 일찌감치 속도를 줄이며 흔들림을 최소화하는데요. 도착 후에는 단말기에 손이 닿지 않는 승객을 위해 묵묵히 다가가 교통카드를 대신 찍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뒷모습까지 확인한 뒤에야 자리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건 퇴근 시간 만원 버스였음에도 짜증을 내는 승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장국영 기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Oh my darling, it's raining all day, yeah, yeah, I can't breathe.
drowning, it's raining all day. Yeah, yeah, I can't breathe. Yeah. 먹은 건 바로 치워야지. 먹은 건 바로 치워야지. 숲TV 볼 거야? 역캠 한번 봐주시고 당신의 추억 속 모험지는 어디였나요? 이 성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뜨거웠던 전투의 승자였을까? 도전을 멈추지 않던 소년이었을까? 어쩌면 켄트성의 진정한 주인은 가장 추억하는 안녕 페나페나. 어? 아니야? 아니 말고. 안녕. 사회생활 보소. 사회생활 보소. 역시 너 진짜 큰 사람 되라. 너는 너 진짜 커라. 너 진짜 커라. 넌 진짜 커라. 어때? 잘 어울려? 넌 얼굴만 그거 하고 있는데. 잠시만, 혹시나 모를 중국 그 차이나 원을 위해서 좀 공부 좀 할게요. 이거 좀 이거 봐봐요. 이거 좀 메모장에 좀 적어놔야 되겠다. 엑기스. 야, 근데 차이나이가 일 졸라 잘해요. 어? 이게 형님 최고. 이게
뭐야 백두산 가려고? 알겠어. 우리 에코 오빠도 감사합니다. 에코 맞나? 에호인가? 오빠 감사합니다. 우리 안녕 오빠. 그니까 남자로 아, 뭐 키스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플러들 얼굴 체크? 응? 뭐야, 이설? 뭐야, 이설이 복귀했어?
숲TV 뭐 볼만한 거 없나? 어쨌든 오늘 2일 만에 퇴사당하고 다른 회사 소개해 준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네. 종료할래. 기분 나빠졌어.